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강의에서는 웹브라우저 전쟁과 웹표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웹표준이라는 걸 왜 준수해야 되고 이제 웹표준이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히스토리를 아시려면 이 웹브라우저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에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가 있었습니다. 1993년에 이제 그 HTML이 최초에 나오면서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웹사이트를 이용을 했었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런 웹 프로그래밍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상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브라우저가 조금씩 넓어지고 이제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브라우저 제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를 이어서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에서 내비게이터라는 브라우저를 만들게 되고요. 사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브라우저가 그 모자이크를 다음 모자이크 뒤에는 가장 유명한 브라우저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그 웹 브라우저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친구가 나오면서 그 브라우저 시장이 양대산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라는 브라우저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 두 가지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은 사실 그 OS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OS를 설치해도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탑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95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끼어 팔기를 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점을 기반으로 윈도우즈 95를 기점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의 그 브라우저 시장에서의 1위는 사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였다라고 말을 해도 무관할 정도로 넷스케이프의 인기는 정말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윈도우즈 95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브라우저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이제 전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런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데에서 자체 기술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제이스크립트라고 부르는 그 IE에서만 동작하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네, IE에서만 동작하는 스크립트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표준과는 약간 관련이 없기는 한데 플래시 플레이어가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많이 쓰이게 되면서 이제 웹 표준과 상관없이 플래시 통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서 웹에서 이제 웹 표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그 자리매김을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앞서 말씀드린 제이스크립트와도 연관이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 브라우저의 타이틀에 이 웹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4.0에 최적화되어 있으면 해상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브라우저별로 그 기술이 서로 다르고 그 브라우저 버전별로도 기술이 많이 다르고 또 IE에서 지원하는 스크립트와 넷스케이프에서 지원하는 스크립트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 웹사이트들 보면 이거는 그냥 샘플인데요. 뭐 캡틴 마블 웹사이트 샘플인데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도 많이 넣고 좀 배경에 이미지도 넣고 뭐 그런 식의 니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구현할 때 플래시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 웹사이트는 현대에 들어와서 만든 컨셉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저 웹사이트는 HTML 리빙 스탠더드 그러니까 최신 버전의 HTML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By the way, 그래서 1996년부터 이제 2009년까지의 브라우저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1996년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급격히 브라우저 점유율이 확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굉장히 점유율이 높았던 데에 비해서 그 2000년대 중반까지 접어들면,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접어들면 사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의 점유율은 거의 0에 수렴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2000년도에 넷스케이프가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를 만들게 되면서 좀 점유율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90%에 도달을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졌던 브라우저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넷스케이프가 아무리 전성기였던 때에도 90%까지는 아니었었고, 마찬가지로 뭐 모자이크라고 부르는 브라우저나 뭐 그 이전에 독점하다시피 했던 브라우저들도 90%까지는 찍지 않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수준의 점유율을 자랑했기 때문에, 특히 윈도우즈만 놓고 보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사실상 거의 100%에 수렴하는 그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전쟁에서 진 넷스케이프는 이제 모질라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만들고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웹표준의 시작이 사실 거의 파이어폭스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파이어폭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웹표준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웹표준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섹션 요소를 사용했을 때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동작을 기대할 수 있으면 그게 웹표준입니다. 사실 웹표준을 만드는 기구는 굉장히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HTML 표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HTML 리빙 스탠다드,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날이 12월 24일인데요. 이제 최종 업데이트가 12월 17일이고 리빙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라스트 업데이트를 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기구인 W3C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W3C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팀 버너스리가 이제 창립한 그 컨소시엄이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 표준을 당연히 제정을 하고, W3C 표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문서가 제작이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W3C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에디터스 드래프트부터 워킹 드래프트, 라스트 콜, 캔디데이트 레코멘데이션, 프로포절 레코멘데이션, 레코멘데이션까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레코멘데이션이 권고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 제조사나 뭐 아니면 개발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양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에 가깝지, 이걸 뭐 필수적으로 따라라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표준이 퍼져나가는데 약간 문제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기관으로는 WG입니다. W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최신에 나온 조직이고, 그 WG 표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버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WG 표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라스트 업데이트를 계속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표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웹표준을 좀 많은 사람들이 따르라 라는 취지에서 나온 프로젝트가 웹표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이제 프로젝트고요. 199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창 점유율을 높이고 있던 시절에 시작을 했고요. 브라우저 및 개발자들이 웹표준 준수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했고,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사용성을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1998년 당시에 나왔던 브라우저들이 웹표준에 있는 기술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JScript라고 부르는 조금 자체적인 플랫폼을 사용한다든가, 뭐 IE에서 HTML, CSS를 분명히 제대로 작성을 했는데 뭔가 기대한 값이 안 나온다든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웹표준 프로젝트라는 게 시작되면서 웹표준에 대한 본격적인 그 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웹표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사람들이 웹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스탠다드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표준 프로젝트라는 게 처음 시작됐을 때 이 정도 스펙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실 때에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먼저 Structural Language라고 부르는 HTML과 XML 이 두 가지 언어를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Presentation Language라고 부르는 Cascading Style Sheet 레벨 1, 레벨 2, 그리고 간혹 이제 CSS 레벨 3라는 키워드가 종종 나오는데 CSS 레벨 3는 약간 좀 다른 카테고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S는 공식적으로는 2에서 이제 버전이 끝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부르는 DOM,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제가 이 강의 소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 좀 중요하고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벨 3까지 나왔었고요. 지금은 WG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크립팅, 이 CMA 스크립트라고 부르는 자바스크립트의 오피셜 버전을 지원하는 거를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웹표준을 준수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웹표준 기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Structural Language, Presentational Language, Object Model, 그리고 스크립팅,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Structural Language 쪽에 굉장히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2003년에 접어들어서 이제 웹 스탠다드 프로젝트의 작업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크롬이라고 부르는 브라우저가 나왔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진 것도 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은 공식적으로 웹표준을 잘 준수하는 브라우저입니다. 웹표준 프로젝트에서 생각하는 HTML 4.01 그런 수준이 아니라 HTML5에 있는 그 당시에는 HTML5였으니까 HTML5에 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잘 지원을 하고 CSS의 일부 요소들도 잘 지원하는 등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공식적으로 웹표준을 잘 준수하는 브라우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13년 3월에 이제 Our Work Here is Done 이라고 해서 15년에 걸친 웹표준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브라우저 전쟁, 1996년부터 1998년 또 200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브라우저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표준 기술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정 디스플레이, 특정 브라우저, 특정 기술에 특화된 웹사이트들이 등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브라우저가 조금씩 독점 시장이 되게 됩니다. 주로 IE의 문제가 생겼고요.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내비게이터 사이의 전쟁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독주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오래간 마켓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미국에서는 크롬만 쓰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주시는데 미국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씁니다. 여전히. 네. 그리고 웹표준이라는 거는 기술 표준을 작성해서 브라우저들이 해당 표준을 준수해서 해당 표준에 있는 기술들을 잘 지원을 하면 개발자가 웹표준에 따라서 개발을 했을 때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에 이제 웹표준 프로젝트라는 게 시작이 되고 웹표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시작이 되었고 2013년에 접어들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웹표준을 준수해서 개발을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세컨드 브라우저 워라고 해서 이 강의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세컨드 브라우저 워가 가장 최근까지 있던 브라우저 전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펜딕스나 별도의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웹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